뉴스토마토가 인사혁신처 공직윤리 시스템 등에 게재된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여야 수도권 시도지사 후보군 30명 중 7명은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중 다주택자 비율은 30%에 육박합니다. 두 채 보유자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 채 3명입니다. 국회의원 다주택자 비율인 21.4%와 비교하면 수도권 시도지사 후보군이 더 높습니다. 초고가 지역인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인사들은 후보군 30명 중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군 중에서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한 채를 보유했습니다. 인천시장 후보군에 오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강남에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주택 보유자 비율은 23.33%입니다. 국회의원 강남 3구 주택 보유율인 18.06%보다 약 1.3배 높은 수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도권의 집값 상승 불씨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다주택 강남 선호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어제 이어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뉴스토마토는 장차관 46명과 청와대 3실장과 8수석 등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다주택자 비율은 39.29%, 10명 중 4명꼴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출마가 예상되는 여야 후보군의 주택 보유 현황을 살폈습니다. 10명 중 3명꼴로 다주택자였으며 강남 선호 현상도 뚜렷했습니다. 물론 집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죄악시에서는 안 될 일이지만 최소한 정책의 진정성을 담보받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표를 호소하는 후보 입장이라면 적절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재은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김성은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김 기자, 네. 어제 보도됐던 내용 간략히 먼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인사혁신처 공직윤리 시스템에 게재된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56명의 최근 1년 내 재산 공개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청와대 3실장 8수석을 비롯해 19부 6처의 장차관 총 56명 중 22명이 다주택자로 집계됐습니다. 다주택자 비율은 39.29%로 네네. 10명 중 4명가량이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겁니다. 네네네. 특히 한송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만 5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서울 강남 오피스텔을 비롯해 송파 잠실동 아파트, 종로 삼청동 단독주택을 비롯해 그 주택 외에도 서울 종로의 사무실과 상가로 분류되는 근린생활시설 2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총 7채네요. 네. 그 상가까지 합치면 7채가 되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서울과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인천 이 지방선거에 나설 여야 후보군 살펴봤죠. 네. 여야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군 30명을 추려서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해 봤습니다. 네네. 총 8명이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비율은 26.67%로 10명 중 3명꼴은 다주택자였습니다. 네네.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인사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원유철 전 의원으로 각각 3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그 예전 그 공개 자료를 보면 3채로 나와 있었는데 네네. 저희가 그 질문을 한 결과 밤늦게 그 문자가 왔습니다. 네. 예전에 3채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구 단독주택 그리고 성남 분당 아파트 그 강남의 아파트까지 3채를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다 처분하고 강남에 한 채만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 강남 아파트도 35년 동안 보유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명을 전해왔고, 대변인님, 네.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죄악시에서는 당연히 안 되죠. 합법적으로 이제 재산을 증식하는 이제 하나의 자기만의 방식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투기와 연결될 가능성, 특히 고위공직자 또는 지방선거에 나서는 여야 공천을 받을 후보라면 이제 적당한 해명, 적당한 이유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지적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주택 보급률이라고 하죠. 가구당 주택 보급률을 보면 100%가 넘습니다. 네, 뭐냐면 그렇죠. 100가구가 있다 그러면 주택은 10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가 43%입니다. 그것은 한 명이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집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2대, 3대 가지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네네. 하지만 집 같은 경우에는 이 국토 안에서, 한정된 국토 안에서 나누어서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1주택 또는 다주택을 1주택만 가져라 또는 다주택의 경우에는 좀 규제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공직에 나설 사람이라면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부합하도록 자신이 주택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좀 이제 해소를 하고 공직에 나서야 되는데, 그 정부의 기조가 이런 걸 알면서도 그러지 않고 있다 그런다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은 공직에 나오지 않으면 됩니다. 뭐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뭐 죄악시해서는 안 될 일 같습니다. 이렇게 선하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이 재테크의 수단 또는 재산 증식의 수단 이렇게 하면서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 정책의 진정성이나 신뢰성은 아무래도 국민으로부터 담보받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강하게 규제 드라이브를 걸었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위직 인사들이, 청와대에 있는 고위직 인사들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팔으라고 했더니 팔지 않고 오히려 직을 내놓고 나가는 그랬죠. 경우. 저도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팔으라고 했더니 파는 신용만 하면서 오히려 시가보다 더 높게 내놓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안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했습니까? 네네. 그런다면 자기들도 정책 이게 이제 효과가 없다라는 걸 아는 거 아니냐, 또는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저렇게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고, 그리고 부동산 집값 잡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투기 세력을 잡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계신데, 그렇다면 가장 주변에서 이제 대통령 참모라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또 이제 뭐 광역 단체장이라든지 본인이 선출직으로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조에 맞춰서 좀 이제 집을 팔거나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면서 시장에서는 또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올 맞습니다. 9일부로 종료가 된다. 그동안 집을 알아서 팔아라 이렇게 네. 경고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고위공직자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이러한 문제가 좀 불거지니까 인위적으로 팔라고는 하지 않겠다. 정책을 통해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참모진 내에서도 좀 다주택자가 처분에 나서는 그러한 기류도 보이죠. 맞습니다. 지금 강유정 대변인과 또 김상호 춘추관장 등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보유주택 처분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는 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팔으라고 해서 팔면 이거는 정책 효과가 입증된 것이 아니다. 네네. 내가 팔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손해가 날까 봐 팔아야지 그게 제대로 된 정책 효과가 입증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은 다들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생각이 그런 것 들거든요.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대통령께서 SNS에 계속 글을 올리시고, 그다음에 또 이재명은 한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강남 3구에만 매물이 이제 수천 개가 쏟아지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들이 좀 이제 안정화를 찾아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객관적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좀 나서서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청와대 참모들이 나서서 판다면 그것들이 또 다른 이제 국민들한테도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당연히 그렇겠죠. 네, 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다주택자고 투기 세력이라면
겉으로는 대통령의 어떤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는 기조에 부합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거를 바라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거야말로 나의 이해관계와 어떤 국가의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릇 공직자 그리고 고위 공직자라면 파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코스피 5천을 달성하니까 좀 자신감이 좀 많이 붙었어요. 이제 부동산 투기 전면적으로 이제 나서는 모양새인 거고 좀 당이 뒷받침이 좀 약간 좀 제가 안 보여서 아쉽기는 한데 네. 지금 당이 엉뚱한데 지금 관심이 쏟아져 있어서 좀 그렇죠. 아쉽기는 하죠. 네, 네. 아쉽긴 한데 어쨌든 부동산 투기 그동안에 민주정부 노무현 네. 정부 문재인 정부 해서 민주정부를 제일 괴롭혔던 문제가 바로 이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시장이 저항도 좀 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여전히 눈치도 볼 것 같은데 어제 혹시 지상파 주요 뉴스들 보셨나요? 헤드가 대부분 초 급매물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네. 이런 거거든요. 물론 네. 첫 출발은 좋은데 여전히 눈치전은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코스피 5천에 자신감을 가진 것도 있고요. 당연히 자신감을 가진 것도 있으시고 만약에 이제 집권 초기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었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스피 5천을 달성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이 한다면 하는구나. 그렇다면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머니 무브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명확하게 그 방향성을 제시한 거거든요. 네, 네. 만약에 유휴 재산이 있고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제는 집 가지고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코스피 5천 되는 거 봐라. 그 돈을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을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라는 거다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기자, 앞으로 청와대 인사청문회 기준에 다주택 보유 현황 이것도 포함된다고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어제 나온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각종 대책에 이어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도 관련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이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인사검증 관련 서류에 다주택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네네. 다주택자인지 그리고 또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처분 계획까지 받기로 한 겁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집 처분 기조가 강한 가운데 그 화살이 고위공직자로 최근에 향했잖아요. 네네. 이를 인사검증 시스템에서부터 확인해서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대변인 혹시 네. 다주택자 저는 아닙니다. 네. 입각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걸로 저는 준비가 돼 있는데 아직 전화가 안 오나요? 전화를 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보유세 한번 넘어가 보죠. 네네. 대통령이 이제 언급한 최후의 수단인데 보유세를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올 하반기 정도쯤에 당에서는 여기에 관해서 좀 이견이 좀 분분하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 의견을 나눈다든지 하는 단계까지는 진행되지 않고 있고 하지만 저는 대통령께서는 일단 칼집에 칼을 꽂아놓고 잡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그 주택과 관련한 정책을 얘기할 때 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금리, 세금, 그다음에 공급, 규제를 얘기를 네네, 한다면 그렇죠. 네, 규제는 이제 그 대출 규제를 이야기하는 네네. 건데요. 대출 규제는 이미 했고 네네. 그다음에 공급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행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제 6만 호를 이제 주택 공급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수도권에만,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법들 중에서 뭐 단순히 뭐 민간이 하느냐 공공이 하느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게 땅값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축비는 뭐 강남에 지으나 아니면 저기 시골에 지으나 똑같은데 그 강남의 땅값이 시골보다 뭐 10배, 100배가 넘기 때문에 이 주택값이 올라가는 건데 그렇다면 단순히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그 땅은 국가가 소유를 하고 또는 서울시가 소유를 하고 건물만
그 건물만 파는 네네. 이거를 이제 그 토지 임대부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네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카드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참 복잡해서 한 맞습니다. 방향으로만 추진하기는 좀 힘들고 규제 일변도로 나아갔을 경우에는 시장의 저항도 클 수가 있고 네. 그렇다고 공급을 무제한 늘리자니 공급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반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병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당에서 생각하는 부동산 방향, 정책 이런 방향은 어떻게 지금 기조가 잡혀 있습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에 적극 부합을 하고 필요한 입법이 있으면 지원을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 청와대 인사청문회 기준에도 넣었다시피 이번에 지선과 관련해서도 이제 후보자들 적격 심사를 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배제 사유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면밀하게 살피고 있고 물론 거기에도 이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가 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런 부분까지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기존의 논리, 정치 공학적 논리로 따지면 선거 앞두고 이 부동산과의 전면제에 나서면 아무래도 표심에 특히 수도권 네, 지역구가 서울이시죠. 맞습니다. 네네. 좀 표심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것이 기존엔 등식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부동산은 건드리면 위험하다. 무조건 네, 선거 끝나고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좀 팽배해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본인 SNS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표 계산 안 하면 이거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나는 표에 연연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반드시 득과실을 그 계산을 했을 때 반드시 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후보들 입장에서는 또 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표 계산을 하더라도 이것이 무조건 부담이다, 실이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순간이거든요. 네네. 이것이 정말 매물은 많이 나오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매수하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떨어진 거 가지고는 좀 더 기다릴 겁니다. 그러면 아니, 매수하고 싶어도 뭐 강남에 뭐 집이 보통 80억 100억 한데 어떻게 매수합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1, 2억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반드시 뭐 부담이거나 실은 아니다. 오히려 부동산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하시는 입장에서 이제 경찰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이제 정치권에 뛰어드셨는데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제일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왜 그렇게 강남을 사랑합니까? 저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포를 사랑합니다. 아니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 대부분도 그렇고 지금 후보군들도 그렇고 강남에 네. 좀 집중돼 있죠. 그렇습니다. 고가 지역인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인사들은 그 후보군 30명 중 7명으로 23.33%입니다. 자기 지역구와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요. 네. 이게 22대 국회의원의 강남 3구 주택 보유율이 18.06%인데 이보다 1.3배 높은 수치입니다. 어찌됐든 공천이 돼서 후보로 나서면 토론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짚지 않을 수밖에 없죠. 없어서 네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이신데 네. 좀 당력이 지금 너무 다른 곳에 매몰돼 있어서 정책적 뒷받침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네. 국정 운영에 대한 책무를 좀 느끼시고 좀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 김성은 뉴스토마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